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 아니겠습니까? 이제 춥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저 이번에 가을 소풍, 현장학습이죠? 현장학습도 갔다 왔어요, 저희. 그래요? 아주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학습이었습니다. 애들도 이제 다 잠바 입고 나오고, 그, 윗동네는 더 춥겠어요? 우리 존쌤? 예, 저는 얼마 전에 네. 가디건을 샀습니다. 가디건을 사가지고 두꺼운 거였는데 한 번밖에 못 입고 잠바로 바꿨습니다. 추워서. 존쌤 얼어 죽을 수 있었어. 존쌤 저기 배 나오신 이후부터 가디건 잘 안 어울리시잖아요. 그래서 단추 없는 걸로. 단추 없는 걸로. 단추 없는 걸로. 단추 없는 걸로. 잘하셨네. 기다리면서. 네. 좀. 부산은 따뜻하죠? 아니, 우리는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도, 그래도, 오전 중이나 해 뜨고 이러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요즘에는 옷을 항상 입고 갔다가 벗었다가 입고 오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 특히나 또, 내가 지금 있는 이번에 새롭게 옮긴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 시골 분위기가 나. 우리 학교 바로 옆에가 논이거든. 지금 벼들이, 진짜 황금 물결을 이루기 딱 10일 전. 진짜 끝도 안 보이는 이제 논이 보여. 벼가. 그래서 2층에서 딱 내려보는 전경이 장난 아니더라고. 이걸 보면서, 이거 진짜 가을이 오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 한번. 그렇지. 김해평화야. 사진 한번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다음에 또 내가 조금 더 물 익으면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나쁜쌤이 학교로 돌아가시니까 좋습니다. 왜요? 오늘 점심시간쯤에 보니까 카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을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청해 계실 때는, 못 봤거든, 진짜. 그쵸. 못 받아. 그랬는데, 카톡도 하시고. 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멘트 자체가 좀 정서적으로 좀 회복된 그러니까 말이에요. 느낌이에요. 하여튼 간에 학교 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가을이 되면요, 원래 방송국에서는 보통 가을 개편으로 해가지고, 그쵸.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거나, 있던 프로그램이 사라지거나, 좀 이런 현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저희도 코너 하나를 좀 새롭게 만들었는데, 조은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민망한데 교사 이슈 토크. 이슈 토크. 이슈 토크. 이슈가 아니고 이슈입니다. 이슈. 이슈. 너무 급작스럽게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사실은 저희가 교사 배움 토크가 있었는데, 원래 교사 배움 토크는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교사 배움 토크로 저희가 아이비 방송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써먹을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이슈 토크로 가져가자.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짬짬이 우리가 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정규 편성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 토크로 또 우리 쌤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을 얘기들 그렇죠. 모아서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궁금한 것들, 교육적으로 갑자기 이슈가 됐는데 너무 궁금한 걸 제보 주시면 또 요게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또 저희가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도 모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이슈에 대해서 좋은 쌤의 입장, 나쁜 쌤의 입장, 또 이상한 입장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도 정책방송하고 또 같이 또 결의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영식생 안 모십니다. 영식생 안 부릅니다. 아니, 저희가. 그 말이 아니라 네. 정책방송에서 얘기했던 걸 또 이슈 토크에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네.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예. 근데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방송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 뭐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하시는 거 보면 유튜브는 막 무슨 그림 그리기, 그다음 뭐 교실놀이,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팟캐스트는요, 인기 있는 교육 팟캐스트 보십시오. 어학 아니면요, 입시 정보 그거예요. 그렇죠. 저희처럼 교육 이슈를 다루는 방송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밖에 국내 최초죠, 없습니다. 국내 최초. 네. 네. 딴 데서 하면 우리도 안 해요. 피곤하게 이렇게 지금 새벽 1시에 이러지도 안 합니다. 저희가. 근데 없어서 저희가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이슈 토크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과거에 우리가 좀 많이 우려먹었던 그 이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아이비를 이슈로서 한번 네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아이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우리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똑같은 아이비 얘기할 건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교사 이슈 토크. 이슈 토크. 네. 교사 이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 뭐 수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걸 해드려야 배움 토크인데 이번 이슈 토크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큰 뉴스, 지금 현재 큰 이슈는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큰 이슈는 오로지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이슈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미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방송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그 조회수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나쁜 선생님 그 회당 저희 다운로드 수가 최대 몇 가지 찍었죠 저희가? 한 6천 찍었던 것 같은데 네, 한 6,800 뭐 이렇게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야 6천 초반. 예. 6천 초반입니까? 뻥은 치지 말자고. 그렇죠. 뻥은 치면 네네. 안 되죠. 이 팟캐스트 근데 이 팟캐스트에서 그 정도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는요 한 6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유튜브. 이거 너무 자아자찬이 심하다. 너무 과하다 이거는 좀. 어쨌든 저희가 총 사회 대한민국 평가 감수하시겠습니까? 아이비가 도대체 뭔가요? 아이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비 어디까지 왔나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그 이후에 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우리만 궁금한 거 아니야? 우리만 저희 궁금한 세 건가요? 명만 궁금한 거죠. 네. 예. 그 예전 청취율의 영광을 좀 되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실은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아이비 공식 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셔서 아이비 최종편 녹음하겠다 우리가. 예, 그렇죠. 이혜정 소장님 마지막으로 체결된 이후에 한 번 더 모셔서 우리가 마무리 짓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교육과 혁신연구소에서 이 나라 교육만 걱정하고 계시는 이혜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네. 오랜만이신데 목소리는 더 활기치신 것 같아요. 활기차다고 말씀하신 거죠? 갑자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활기치신다고 하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활기찬 게 뭐야? 활기차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또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해서 소장님 그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과 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심심한가요? 저서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죠. 그래, 책이 좀 팔리시지. 예.
예, 2014년에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를 썼고요. 뭐 그 책이 이제 여러 방송에서 다큐로도 제작이 됐었고, 2017년에는 이제 아이비를 공교육의 어떤 한 대안적 롤모델로 우리가 참고해보자라는 처음 제안을 한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주 드러내놓고 아이비를 말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야, 아이비 하면 이혜정이다. 뭐 이런 거를 아예 막 그냥 책에다가 박아 넣으셨네. 아니요. 아니, 근데 그 2017년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에서는 사실상 아이비를 말하고 있기는 한데, 아이비라는 단어를 제목에다가 감히 드러낼 수조차 없었어요. 너무나 낯선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이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아이비를 말한다.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이렇게 확산됐기 때문에 쓰신 거 아닙니까? 아, 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7대3 해야죠. 7대3. 예. 7대3. 7이 우린 거 알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 하고 대한민국의 시험은 단독 저서인데, 이번에 아이비를 말한다는 저자가 7명입니다. 야, 그동안 그럼 뭐 얼마 남도 안 컸네. 7대3에 빼면 뭐 어째 됩니까 이거? 그동안 이제 여러 교육청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진들이 모두 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책이 그래서 그 연구 결과라 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사실 저희랑 녹음하셨던 이 1, 2, 3, 4편, 오늘까지 해서 5편, 요 팟캐스트를 책으로 내셨으면은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좀 읽히고, 이렇게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네요. 안타깝네요. 출판 관계자들 요 방송 들으면 아마 출판하자고 제안 들어오지 않을까. 기다리겠습니다. 요거는 8대입니다. 8대2. 네, 지난 4번의 방송은 사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청취율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저희 방송 올라간 것도 보면은 제일 관심사가 높고, 이제, 사실상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도 됐고, 해서, 이름하여, 아이비,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 좀 갖고, 이제, 더 안 모시려고요, 오늘 하고. 네. 지가 되는 줄 아는가 봐. 아니, 박사님은, 솔직히 소장님은 좀 질척대는데, 저희는 저희는 이걸로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좀 판단이 서네요. 네. 너무 버릇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너무. 아니, 게스트 불러놓고, 이제 다시 안 모시려고요, 막 이러면. 저희는 게스트 홀드합니다, 항상. 누구든 홀드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예. 캐릭터, 또 캐릭터 또 이상하게 잡네, 또. 그럼 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4월 달인가? 원래 사진 찍고 세레머니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협약식인 줄 알았는데 협약식 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쭉 얘기하셨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뭐 이렇게 인터넷 매체나 뉴스 이런 데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럼요. 사진이 주는 효과가 컸죠. 최근에는 뭐 아무 이슈 없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검색도 해봤는데, 협약식이 언제 체결된지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된 거 맞습니까? 지난번 여름쯤에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된 거 맞습니까, 진짜? 예, 된 거 맞고요. 지난 4월 17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는 4월 16일까지만 해도 정말로 사인을 할 줄 알았었어요. 양쪽 다.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제 사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IBO 측이나 우리 교육청들 측에서
1년 반 정도 동안 진행을 해온 일이 이거를 뭐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확정을 발표하는 거는 괜찮겠다라고 양쪽에서 전부 합의를 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요. 4월 달에? 예. 그러고 이제 7월 달에 사인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협약서의 날짜는 7월 12일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사인이 이루어진 거는 이미 기자회견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들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다시 무슨 행사를 갖는다는 거, 사인식을 갖는다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냥 별도의 행사를 갖지는 않았지만요. 사인은 명확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한 번은 그 4월 달에 만났기 때문에 그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쪽은 한국에 있고 또 저쪽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계시고 싱가포르에 계시고 막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사인만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쪽에서도 이제 공지를 했지만 IBO 측에서도 8월 1일자로 그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어화를 해서 한국의 공교육에 도입을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확정된 거 맞습니다. 네. 뭐 협약 자체가 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된 것 같은데요. 자, 그 협약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진짜 IB가 도입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되는 게 아닐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교사 양성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사 양성 과정이 한 10개월 과정으로 협약식과 무관하게 먼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지금 교사 양성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핵심이 교원 양성인 거는 정확하게 맞고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교원 양성을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정예 요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교육과정이나 뭐 연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한국에 있는 교육청 소속의 교사들 중에서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을 교과별로 선발을 해서 그래서 지금 50명을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양쪽 대구와 제주교육청에서. 그리고 1차 연수를 5월 8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라인으로 4주, 그 다음에 2차는 오프라인으로 3일, 그 다음에 그거 3일은 8월 초에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3차는 11주 온라인, 4차는 3일 오프라인 9월 달에 그 인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5차는 2개월 이상 IB 학교에 파견 근무, 6차는 온라인 멘토링,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요. 이 과정을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 중에서 50명이 지금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어로 연수를 받고 여러 가지 그 실제로 해보는 것도 다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먼저 아마 후보 학교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영어로 연수를 받아서 완전히 이제 좀 몸에 익히면 그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서부터 이분들이 한국어로 나머지 한국 교사들에게 연수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파견된 사람이 대구하고 제주 교육청만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 국내의 국제학교나 뭐 다른 학교들 중에서 IB 학교가 있잖아요. 그 경기외고에서도 IB를 해왔고 그다음에 충남 삼성고도 IB 후보 학교가 지원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둘은 영어판 IB기는 하지만 거기에 한국어를 하시는 이제 한국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시고 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에서도 한국인 교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도 일단 어쨌건 그 영어와 국어가 자유로우신 분들이 이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는. 네. 지난번에 그 이혜정 소장님이 한국일보인가요? 어디 글을 쓰셨던 거 보니까 그 체두익에 모여서 700명 교사가
뭐 연수를 받았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교사 양성 과정하고 다른 건가요? 체드윅에서 9월 20, 20일, 22일 이렇게 3일 동안 아이비가 주관하는 아이비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교사 연수를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거예요. 이제까지 이 연수를 받으려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비용들을 사실상 뭐 이렇게 국가나 이런 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거를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비 학교들이 학비가 비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그런 걸 한국에서 유치를 하게 되고 한국에서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게 됐죠. 그렇지만 일단 이 수업은 국어를 빼놓고는 전부 다 영어로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국어를 빼놓고는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7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3일 동안에 그냥 일반 교사들 연수가 70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 3일 동안에 동시에 체드윅이라는 그 학교에서 다른 층에서 정예요원들의 연수가 동시에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정예요원들의 그 연수 강사 양성하는 그 연수와 사실 일반 교사들의 교원 연수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건 일반 교원들의 연수가 이제 7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이루어졌고 그중에 한국 사람들이 25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제주하고 대구에서 파견하신 교사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파견하셨고 부산교육청에서도 파견하셨고 이렇게 관심 있으신 네, 관심 있는 체드윅이 어디입니까? 체드윅 국제학교라고 송도에 있는 그 아이비 학교입니다. 인천 송도요? 네, 거기는 그냥 국제학교인데 그냥 장소를 거기서 한 거예요. 교실들을 43개 강좌가 열렸어요. 그랬군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MOC 체결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연수들,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과정이 IBDP, 디플로마, 고교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에서가 이제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정도의 시범학교가 운영될 예정이고 제주는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움직임을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 후배학교 그 9개 학교 중에 관심 학교가 35개 학교가 몰렸어요. 네, 그래서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고 제주도는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또 저희 지역, 한림, 애월, 표선, 세화, 대정, 대정여고, 성산, 함덕고 등 이 학교들에서 공모 계획을 배포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11월 중순쯤에 한 개교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요건 공식적인 거고 저희는 좀 더 깊은 거 좀 더 깊은 거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거 그거 받아 쓰는 방송 저희 안 하거든요. 저희는 일반 기대들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 제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구하고 제주는 되게 다른 접근을 해요.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대구는 학교를 먼저 지정을 했고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막 하시겠다라는 열의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학교를 먼저 지정을 하신 케이스고요. 네. 제주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지금 교사 연수 먼저 시키고 있는. 그래서 지금 교사 연수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그 교사들은 여러 학교에 그냥 각기 다르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 학교로 전부 다 이제 인사 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쪽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제주가 또 느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초, 중, 고 3개 학교를 후보 학교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후보 학교 말고 관심을 보이는 관심 학교가 35개가 별도예요.
그래서 별도예요. 네, 그래서 아. 토탈 IB 학교는 44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이고야. 네. 떼구 왜 그러노? 근데 대구가 여러 가지 학생 수나 학교 수나 예산이나 뭐 이런 규모 자체가 제주보다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규모 그렇죠. 3개로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아. 제주는 그만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 수도 적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1개, 3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는 한 학교에서 IB반 수능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한 학교 내에서 2학제가 운영되는 체제로 갈 거고요. 제주는 그냥 한 학교 전체가 모두 다 IB. 통으로. 그러니까 뭐 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전체가 다 IB를 하고 IB를 원치 않고 수능을 보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다른 학교를 그냥 선택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학급별 운영이 아니라 학교별 운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는 지난 방송에 다 얘기해 주신 거 제 방송 말고 좀 더 그거 없습니까? 그렇죠. 좀. 제 방송 우리 별론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S 고등학교다, 뭐 K 고등학교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신다거나 뭐 그런. 네. 에이 뭐 내가 얘기했잖아 묻지 말자고. 에이 뭐야. 아니 대구는 이미 발표가 됐고요. 어느 학교를 할 건지. 네. 제주는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고 뭐 다들 마음속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으니까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대구는 확정이 됐습니까? 예, 대구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먼저 후보 학교 등록을 해서 후보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차피 인증이 끝나기 전에도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대구는 이미 수업을 그렇죠. IB식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허. 아니 그러면 학교 지금 질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우리가 보통 보면 가학군, 나학군, 다학군 뭐 이런 게 들어 있잖아요. 지금 선정된 그런 학교들이 어떻습니까? 뭐 도심이냐 외곽이냐 뭐 학급당 인원수가 뭐 이렇게 큰 학교냐 작은 학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골고루 선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학급별 인원수는 IB에서 뭐 규정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한 반에 30 몇 명씩 하는 IB 학교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다들 IB는 뭐 한 반에 10몇 명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IB 인증의 학급별 학생 수 자체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어떤 학교가 그냥 TOK를 하는데 그냥 200명 모아놓고서 대형 강의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뉴스를 찾다 보니까 제가 그 국립학교 두 곳에서 국제 바칼로리아 수업 국내 첫발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대사대 부초에서 1학년부터 6학년, 경대사대 부중 1학년 IB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중3이 아니고 중1부터 운영하는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한 2022년 이때를 염두에 두고 이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서 얘들만 그 IBDP 과정 하는데 유리하게 선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그 IB 고등학교로 꼭 진학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학생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고요. 아니 진학하면 유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안 했던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 이 학생들이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 선발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IB를 영어판으로 하고 있는 경기외고는 중학교 IB를 아무도 안 한 애들입니다.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학교 과정이 MYP라고 하는데 미들 리얼스 프로그램이라고. 근데 그 MYP를 한 애들이라고 다 모두 다 DP를 다 막 최고 점수를 받을 만큼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닐 수 있죠. 우리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듯이. 뭐 그건 당연한 예, 얘기죠. I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더 조금 더 익숙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MYP에서 별로 잘 못하던 애가
다른 중학교에서 잘하는 애보다 DP에 더 유리하다.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죠. 다만 그러나 그런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서 꺼내는 교육을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선발 자체를 그렇게 이 중학교를 나와야지만 이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유리할 수는 있다 이거죠. 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비가 이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그 아이비 후보 학교가 되면 아이비 수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을 지금 먼저 한 이유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헷갈릴까 봐. 혼란스럽고 걔네들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를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3년 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교육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고등학교는 내년에 후보 학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내년에 후보 학교가 들어가서 2년 정도의 인증 기간이 거쳐지고 그리고 2021년도에 고1, 2022년도에 고2, 2023년도에 고3 이렇게 갈 겁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네. 조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좀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저는 또 협약 내용에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이비를 한국어로 바꾼다고 했는데 네. 영어하고 예술은 네. 영어로 수업을 한다. 네. 그리고 시험도 영어로 친다. 네. 영어는 영어로 하는 거는 우리 조금 인정이 당연하지, 되는데 그거야. 예술도 영어로 수업을 해가지고 평가까지도 한다? 이거는 제가 조금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네. 이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끈 협상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과목을 한국어로 해달라를 요청을 했고, 네. 근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공식 언어만 100% 그 언어로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로 100%를 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번역을 했지만 전체 9개 영역이 있거든요. 국영수, 사탐, 과탐, 예술. 그 다음에 이제 TOK, 카스, EE 이렇게 해서 9개 영역에서 2가지를 영어로 시험 보게 한다. 이게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예. 우리도 2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어가 영어로 시험 보는 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그쵸?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를 뭘로 할 것이냐. 영어 수업인데 한국어로 하면 이상하잖아. 그거는 안 근데 되죠. 우리는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는 영어를 한국어로 시험 보고 한국어로 수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영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수긍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과목 중에서 예술. 영어로 시험을 볼 거를 어떤 걸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영어 실력이 안 필요한 시험은 수학이에요. 내가 핀란드에서 네. 그 8학년 수학 수업을 1시간 동안 참관을 했는데 네. 핀란드 말로 진행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근데 알겠더라. 내가 풀리겠더라. 이게 수학이 다 이게 사실은 기호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그리고 만국 공용어고 그러니까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고 수학적 보고서를 약간 쓴다고 하더라도 되게 간단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그룹 2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영어로 시험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정도의 애들이면 수학 시험을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이제 그 다들 공감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수학을 영어로 본다라는 걸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학을 영어로 시험 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있겠죠. 그렇죠. 부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연극을 예술 분야에서 음악 미술 말고 연극을 영어로 하는데 그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영어 전공하신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희곡 그런 거 전공하신
그런 쪽 문학을 하시면 희곡을 또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그냥 영어의 수행평가 같은 역할을 하더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 과목을 2과목 듣는 효과더라. 왜냐하면은 영어를 연극을 하는 게 뭐 대본 쓰고 뭐 수행평가 해요. 네, 다 수행평가예요. 영어과에서 네. 수행평가 해요. 네. 연극하는 거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그냥 안 그래도 그 영어를 영어로 시험 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가 있잖아요. 한국식 영어가 그렇죠.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한 과목을 더 영어로 하는 거가 오히려 영어를 2과목 듣는 효과로서 차라리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예술 쪽을 영어로, 그리고 예술은 굉장히 융합 종합 교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미래형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도 맞고, 그걸 영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적인 감각 이런 거 기르는 것에도 좋고, 그래서 영어와 예술을 2과목을 하는 거는 차라리 영어를 강화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방과후를 그냥 정규 국가처럼 하는 것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영어 수업을 또 영어로 하고 또 예술까지도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에 대한 또 수요 자체, 즉 다른 말로 하면 사교육, 이런 것들이 또 조장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우리의 영어는 영어 문제집을 많이 풀고 문법을 외우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여기서의 영어는 학교 중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수업 내용 자체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활동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영어를 DP에서 영어를 들어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년이면 중학교 3학년인데 이들에게 영어의 특단의 조치가 더 들어갈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DP 첫 번째 이제 DP1을 하게 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네들이 중3과 고1 2년 동안을 영어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그게 방과후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건 그 한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어식 영어를 하는 방식으로 그 후보 학교들 혹은 그 후보 학교에 들어갈 만한 주변의 중학교들서부터 그런 영어 교육을 강화를 한다는 방침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 지역입니다. 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희 읍면 지역 무시하지 마세요. 영어 사교육을 박사님이 받으려면 뭐랍니까? 저희 와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제주교육청에 확인을 해봤는데 영어 사교육 받으려면 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거리도 아니고. 저기 마을 저기 구석탱이에서 저기 다 저기 뭡니까, 공부방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아유, 됐고요. 아니, 근데 이래 따지면 결국은 영어라는 그것을 중학교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질문에서 조금 얘기를 하셨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IB를 했던 애들이 결국은 고등학교에 IB를 연속했을 때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IB에서도 연구를 하기를, IB가 원래 고등학교 프로그램만 있다가 중학교 프로그램을 1994년에 만들었잖아요.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1968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고등학교 프로그램만 있다가 중학교,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이제 그런 다른 교육을 받고 온 애들보다 IB식 교육을 받은 애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연구들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를 IB를 한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기대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중학교에서 IB를 안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IB를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좀 논리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IB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 충남 삼성고나 이제 경기외고나에서는 중학교와 IB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에 바로 하는 그러면 애들이고요. 학생들을 만약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자사고 특목고 같이 선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를 먼저 우선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교육이 싫다 이런 사람들한테 강제로 뺑뺑이 그렇죠. 돌려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첨을 하든 아니면 면접을 하든 그런 거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저희가 왜 드리냐면, 사실상, 지금 현재 대입제도나 이제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공정성. 그런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 표창장이나 논문이 아니라, 이제 특권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특권 대물림. 그리고 그 특권 대물림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사고 특목고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 폐해가 이제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비 학교도 만약에 이런 선발권에 있어가지고 뭐 먼저 우선순위가 간다든지 이래버리면 이 또 다른 형태의 자사고 특목고가 될 것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자사고 특목고가 지금 많이 폐지가 되면서,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가 되면서, 그러나 그런 욕망과 수요들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아이비 학교 선택할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박사님은 지금 이 아이비 학교가 잘 됐으면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아이비 학교 출신들이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인서울 학교에 많이 가야지, 이게, 또는 또 외국계 학교에 많이 가야지, 좀, 이렇게 효과가 있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죠?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없잖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자사고 특목고를 간절히 바라는 그 수요들이, 네. 대거 아이비 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학교는 아이비 학교는 또 다른 자사고 특목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육이라고 했을 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내용을 일반고에서도 하고 자사고 특목고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사고 특목고의 문제는 한국 교육의 내용이 그러니까 일반고랑 다른 교육 과정을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런 제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사고 특목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해서 우선권을 갖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는 애들을 뽑는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가 교육과정 자율권을, 자사고가 뭡니까? 고교 다양성으로 해서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자율권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영어, 수학, 입시의 중요한 과목들로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교육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준 게 맞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육의 내용의 자율성을 사실 일반고에서도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이비 교육은 내용인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선발을 해가지고 특권학교로 만들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 학교로 집중시킬 건지 이거는 그냥 제도와 정책의 문제인 거예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그동안에 언어 장벽 때문에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나 아니면 비싼 사립학교로 아이비 학교가 들어간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귀족 교육, 엘리트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일 거고, 언어 장벽이 전혀 없는 미국은 2,000개 이상의 아이비 학교가 있는데 90% 이상이 그냥 공립학교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 학교로 아이비 학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아이비 다큐를 찍으러 이제 미국을 갈 건데요. 그 아이비 다큐를 찍으러 방문하는 학교들이 타이틀 1 스쿨이라는 곳이에요. 타이틀 1 스쿨은 미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학교를 타이틀 1 스쿨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거든요, 전체를. 근데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을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미국 전체를 봤을 때 대략 10% 정도 무상급식을 해요.
학교별로 봤을 때. 근데 그 무상급식을 받는 비율이 50%, 60%가 넘어가면 이건 저소득층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교를 타이틀 1이라고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좀 특별히 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비 학교가 타이틀 1 스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그 다큐를 찍으러 갈 학교들이 그런 저소득층 위주의 타이틀 1 스쿨이에요. 아이비라는 그 내용, 커리큘럼, 교육 내용, 어떤 종류의 능력을 기를까? 이 내용을 저소득층에 넣을지 아니면 특권층에 넣을지 이거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정책의 방향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특권 학교가 됐든 저소득층이 됐든 아이들에게 길러지는 능력 자체, 역량 자체는 기존의 공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 길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또다시 특권 학교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잘 고려를 해서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니, 박사님. 그거는 미국이고요. 아이비가 지금 쭉 저희가 공부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물인 건 알겠는데 그 좋은 물을 지금 한국은 굉장히 달궈진 기름이 지금 막 올려져 있는 후라이팬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은. 그 위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튀겨가지고 사람이 딘다니까요. 근데 지금 불을 보듯 뻔한 게 만약 이 아이비 학교가 물론 선발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선발권을 준다든가 또는 거기다가 그 학생들이 대거 이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학교가 자사고 특목고보다 더한 학교가 될 거라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지금 교육청들에서 접근하는 거는 제주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사실상 정원 미달에 가까운 그런 학교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선발 효과가 아닌 학교 효과로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제주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구 같은 경우도 결국은 9개 학교 시작하지만 이제 결국 35개 학교가 더 관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한 2025년, 6년 이런 정도까지 44개 학교를 인증학교로 만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물론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선발 효과로 보지 않고 학교 효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지는 양쪽 교육청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다 폐지를 해도 자신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명분은 모두 사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 발목 잡지 말자. 그리고 잘하는 애들을 잘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수월성. 그렇지 않고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쭉 들어봤는데 막 이렇게 100% 납득이 되거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선발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앞에서 쭉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이 중요하다 얘기했고 그 중에서 채점관 선발. 그렇죠. 채점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늘 논술 치면은 이게 공정하게 채점됐냐 이게 논란이 큰데. 난리다. 채점관 어느 정도 교육받을 채점관이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채점관이 있어야지 이 한국 아이비 그 대구하고 제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 이거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우리 교육에서의 채점관을 양성하는 거는 지금 양성하고 있는 그 연수 강사 정회원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풀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이제 연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아이비 학교의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채점관 훈련을 받고 먼저 영어판 채점에 투입이 될 거고요. 거기서 검증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어판 채점에 투입되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작은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채점에 확신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네. 끊임없이 계속 의심을 했거든요. 네. 이 주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9월 달에 인천에서 그 IB 워크숍을 할 때 그 IB 워크숍은 카테고리 1, 2, 3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카테고리 1이 입문 단계의 교육인데요. 대부분의 한국 교사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입문 단계인 카테고리 1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카테고리 그 3단계의 TOK 채점 연수를 들었습니다. POK요? POK? TOK가 그 Theory of Knowledge라고 지식론인데 그게 압니다. 예, TOK. 예. 그게 Theory of 그거예요. Knowledge. 네. 지식이라는 게 뭔지 그 네네, 그쵸. 지식을 안다는 건 또 뭔지 네. 내가 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과 교육에만 IB에서 매몰되지 상당히 않고 제일 인상적인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IB 굉장히 과목 중에서. 특이한 네. 과목입니다. 네. 이렇게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그 철학이 필수이지만 IB는 철학은 선택이고 이 TOK가 필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이 TOK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지식을 그 교과 교육에만 매몰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교과 전체를 내가 왜 배우고 배운다는 게 뭘 의미하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안다는 걸 아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메타인지적인 성찰적인 네네. 그런 교과예요. 굉장히 특이한 과목인데 그게 내부 시험 내신에서는 프레젠테이션하고 발표하는 거를 평가하는 것만이고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논술을 직접 쓴 거는 외부 평가를 해요. 써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채점가들이 교차 채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연수를 이제 어떻게 채점하는지 궁금해서 연수를 참석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저희 그 연수하는 그 교실에 15명 정도 있었는데 저만 한국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외의 IB 학교 TOK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TOK 교사가 아닌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TOK의 어떤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몇 년씩 이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 그런 적이었는데 교사들의 전공은 다 달랐어요. 수학도 있었고, 뭐, 화학도 네. 있었고, 역사도 있고, 음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어쨌건 TOK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 네. 교과를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쨌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제 TOK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무슨 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다 깨주는 그 어떤 그 박스 속에 있으면 박스를 깨줘서 그 박스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네. 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고요. 네. 네.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사들이, 참석자들이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거를 줬어요. 답안지. 학생들이 답안지가 좀 잘한 애들도 있고, 못한 애들도 있고, 중간 애들도 있고, 이런 답안지를 계속 전체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각자 채점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오호. 근데 15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네. 15명 중에 10명이 7점을 매기더라고요. 그리고 5명이 6점을 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5명 중에 6점이나 7점 정도로 수렴이 되지 막 9점이나 2점이나 3점을 매긴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일단은 이렇게 수렴이 되더라라는 게 일단 하나 이제 제가 봤던 특이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6점하고 7점은 어쨌건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왜 6점을 줬는지 왜 7점을 줬는지를 계속 토론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론이 막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영국의 그 수석 채점관이 최종 결정 내린 그 점수를 공개해요. 몇 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7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인 다수가 그 최종 점수로 수렴이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을 했고요. 다들 되게 거기 계신 분들 다들 굉장히 편협하신 분들인가 보네요. 아니 그만큼 TOK의 그 평가 기준 루브릭이 네, 네.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예.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농담입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되게 특이했던 게 거기 우리 15명 중에 2명이 채점관이었거든요.
네. 실제 채점관. 네네.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사실은 TOK 평가 기준에 익숙하지 않고 TOK 교사가 아니었지만 10수년간 계속 논문 심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논문 심사를 한 눈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내가 10점 만점 중에 한 7점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7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답안지를 줘요. 어려운 답안지라는 건 뭐냐면 헷갈리는 거. 교사들마다 판정내기 헷갈리는 거. 이견이 있는 거. 어떤 교사는 이걸 높은 점수를 주고 어떤 교사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헷갈리는 게 어려운 답안지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답안지를 마지막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마지막 답안지였는데 제가 쭉 읽어봤을 때 어떻게 애가 이런 통찰을 하지 싶을 만큼 질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했는데 글을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왜 매끄럽게 잘 구조화되고 잘 조직화되고 이런 것도 사실 글 쓰는 스킬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내용은 좋은데 이걸 2번, 3번 읽어야 된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교사들도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논문 심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년간 SCI 이런 논문 심사의 기준으로 보면은 질적인 게 탁월하면 형식이 조금 미흡해도 일단 리젝트를 주지 않고 억셉트를 주고 그리고 수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되 업세트를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그 시험지를 8점을 줬어요. 저는. 그런데 제 생각에 다른 교사들은 이게 잘 조직화되거나 잘 구조화되는 거가 좀 덜하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깎였겠다. 루브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5점, 6점을 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5점, 6점을 줬어요. 근데 영국의 최종 점수가 9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다들 이제 한참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합산을 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형식이 조금 미흡했을 경우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어디다 더 가중치를 두느냐. 질에다가 더 가중치를 두더라. 형식보다. 그리고 그걸 10수년간 논문 심사를 한 전문가들의 그 눈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채점이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그 이야기와 동시에 박사님 개인 자랑 요게 두 가지로 수렴되네요. 이 얘기가 굉장히 긴 얘기였는데 결국 두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그거는 연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실제 상황에서 그런 토론의 과정을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이죠, 하기에는 연습.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연수를 통해서 이제 각기 교사들은 자기가 만약에 그 최종 점수와 점수가 다를 경우 최종 점수가 7이라고 줬는데 자기는 5라고 줬을 경우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왜 뭐를 잘못 보고 있는지를 계속 맞춰주는 작업을 연수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이 썼을 때, 너는 이거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 어떤 부분을 달리 해야지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거고요. 실제로 채점할 때는 그 시험을 보자마자 선임 채점관들이 쫘라락 모여서 몇십 개의 그 답안지를 쫙 채점을 하고 그걸 점수를 맞춰보고 그리고 그거를 막 논의해서 이게 보통 1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9등급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7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몇 점부터 몇 점까지를 7로 줄 것인지 몇 점부터 몇 점까지를 6으로 줄 것인지를 매년 매 시험마다 새로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번 올해의 6점은 예를 들어서 79점부터 92점까지를 6으로 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범위를 정한 거를 다른 일반 채점관들에게 모두 다 공지를 하고 그리고 그 채점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임 채점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기채점지 를 중간중간에 이제 스파이 답안지처럼 해서 다른 학생들의 그 답안지 사이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교사들이 채점을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아니, 좀 어떻게 수렴이 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죠. 우리도 저희도 네. 잘 알고 있는데 채점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IB 교사를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채점관을 이제 IB 본부에서는 채점관을 계속 공모하거든요. 그래서 채점관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훈련을 거치죠. 그 훈련을 거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훈련을 거쳐서 채점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채점을 해보다가 그 스파이 답안지에 걸려가지고 로그아웃되고 튕겨 나가면 더 이상 안 되는 거고요. 계속 이제 걸리지 않고 거기서 잘 채점을 하게 되면 채점관으로 그런 유지를 하는 채점감을 거죠. 지금 네, 만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은 1차적으로 연수 강사를 만들고 있죠. 그 연수 네, 강사들이 알겠습니다. 연수를 해서 좀 네. 그다음에 IB 후보 학교에서 티칭을 하면서 조금 이제 경력이 쌓이면 그분들 중에서 채점관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네. 아마 듣고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에서 채점을 하다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상하게 채점하면 바로 로그아웃 됩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 앞에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전 진짜 궁금한데, 이게 저희가 2023년에 인증을 받잖아요? 근데 국어하고 뭐 이런 6개 과목은 한글로 시험을 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채점관은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9개 영역 중에서 7 영역이 한국어로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채점관, IBO에서 인정되는 채점관이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2023년도에 첫 시험을 보는 학생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2024년, 5년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데 2023년은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처음에 한 150명, 200명 안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사실 채점관이 한두 명만 있어도 2명 정도 있어도 교차 채점이 가능하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일단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고 영어권에서 채점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영어권의 채점관들과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명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채점관이 교과별로 한 한두 명 정도 2023년도에 채점관으로 임명돼서 하는 거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숫자는 늘어나죠. 지금 50명은 1차년도에 양성한 거고요. 2차년도에 또 양성하고 3차년도에 양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저희 제주도 국제협력과의 도교청의 장학관님이 저희 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네,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장학사님이 연락 오셔서 PYP 관련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밌는 홍보물 같은 거, 홍보 영상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데 좀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기 잘하는 그런 후배들을 좀 섭외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섭외가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IB 관련된 거라 그러니까 일단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이런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네. 또 이 정서적인 거부감은 한번 생기면 아무리 좋은 내용 들어도 잘 안 바뀝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사분들 만나고 그러면, IB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정말로 IB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거든요. 요번에 인천에서 9월 달에 워크숍이 있을 때 한국 교사들이 2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너무너무 IB를 전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가신 분들도 계신데, 전혀 IB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신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도 토론 학습하고 우리도 프로젝트 학습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IB를 조금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진짜 구석기인들이 불을 처음
처음 본 것 같은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교수님 그리고 비유가 우리나라가 구석계도 불 썼습니다. 교수님 구석계 불 썼어요. 아니 정말로 그 과정중심 평가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과정중심 평가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교사 개인기에 맡기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과정중심 평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촘촘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일본 같은 데서도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교사가 IB 교사로 간 경우는 있어도 일단 한번 IB 교사가 된 사람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맛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 거부할 수 없다. 네. 제주 교사들이 맛을 못 봤네요. 뭐 니는 막 봤나? 니는. 예. 아니 뭐 근데 저는 뭐 좀 여담이지만 진짜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뭐 IB가 뭐 지금 한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네. 잘 뭐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데 꾸준하게 외국까지도 가시면서 막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이 봉급은 누가 줍니까? 교수님에 대한 봉급은? 봉급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냥 예?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그냥 뭐 이제 먹고 인세? 먹고 살 만큼은 예, 그냥 있는데 지금 이 일을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한국 교육을 개혁하겠다라는 거를 결심을 하고서 뭐 연구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그 규칙을 세운 게 절대로 돈을 벌지 말자. 뭔 소리입니까, 이거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 모델을 만들면 그러면 그 수익을 위해서 제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 수익,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왜곡되게 이해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양쪽 교육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큐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다큐 제작 비용에 그냥 제가 얹어서 가는 거지 저희가 따로 월급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 돈을 들여가지고 다큐를 찍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연료. 그냥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IB에서 돈을 받나? 아니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IB에서 무슨 한국 브랜치를 만들려고 하나?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들도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IB는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안 하는 것이 5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교육청들이 먼저 하시는 교육청들이 나중에 하시는 교육청들에 대하여 프랜차이징을 할까봐 미리 경고를 했어요. IB는 절대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다. 그리고 IB는 항상 학교하고 직접 해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직접 계약을 하되 그 한국어화에 관해서만 교육청과의 계약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인증 학교는 학교별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랑 서로 이제 직접 소통을 하는 거고요. 중간에 어떠한 브랜치, 프랜차이즈, 브로커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유, 돈도 안 받고 그래 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아이고, 참. 근데 약간 그냥 독립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아유, 예. 쭉 들어봤는데 독립운동 하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그런 독립운동 하려면 또 이렇게 의병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육청, 다른 의병들 이런 데는 입질이 있나요? 일단 관심들을 갖는 교육청들은 꽤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주하고 대구가 먼저 협약각서에 사인을 한 거는 맞지만 사인을 하지 않은 다른 교육청들도 예를 들어서
인천 워크숍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파견을 했고요. 부산교육청에서도 파견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청주 이런 데서도 몇 선생님들이 오신 거를 확인을 했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이고, 관심 이거 있는 방송 교수. 들으시는 그쪽 선생님들 지금 출렁출렁 하십니다, 지금. 네. 근데 아무튼, 그리고 뭐 지금 경북교육청이나 울산교육청 같은 곳도 아이비와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려는 그런 자체적인 그 연구, 시도, 뭐 이렇게 검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청들은 여전히 일단 제주와 대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지켜봐서 저쪽이 잘하면 우리도 그때 검토하자라는 그런 약간 이렇게 최전선에서라기보다는 조금 일단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가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주와 대구가 성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주와 대구가 좀 다른 모델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다양한 모델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그 독립운동 발언 지난 방송에 들으시고 이게 왜 독립운동이냐, 외세 끌어들이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짜 독립운동이 되려면 결국 이제 KB로 가야 될 텐데 관련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고 좀 마치시고 싶으시다면서요. 예, 사실은 아이비를 이게 전면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도 전면 도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면 도입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제가 앞장서서 막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전면 도입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능과 내신을 선진화시켜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가칭 한국형 바칼로레아라고 한다면 그런 KB라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전략적 도구로 우리가 아이비를 활용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비를 전략적 도구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KB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냥 한 번도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현대자동차 초창기에서 벤츠조차도 보지 않고 해체 분석조차도 해보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폰에서부터 만들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린 지금 현대자동차 아주 좋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네. 지금 인정받고 그렇죠. 있는.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려면 처음에는 먼저 자동차를 만든 다른 벤츠든 BMW든 이런 거 갖다가 해체 분석해보고 그들로부터 뭘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배울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만들어진 한국형 바칼로레아는 결국은 그게 외제가 아니라 우리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좀 지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비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능력을 기를까 하는 내용인 거고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대입의 선발을 활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비교관이 무슨 학생분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딱 점수만 봐요. 근데 그 점수만 봐도 그 점수라는 것에 예를 들어서 45점 만점인데 그 45점이라는 점수에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의 그 내용이 엄청나게 우리가 얘기하는 학종스러운 게 다 들어가 있지만 근데 전부 정량화돼 있고 그리고 학종처럼 생기부처럼 하나도 쓰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딱 점수만 봐요. 근데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이비를 했어도 아이비에서 했었던 모든 디테일한 내용을 학생부에 다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심사해요. 입학사정관들이. 비교과스러운 걸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점수만 볼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아이비로만 시험을 본다. 영국의 A레벨로 시험을 본다. 근데 그걸로 100% 정시를 하겠다.
이래도 지금의 정시와는 굉장히 다른 정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시냐 수시냐 이 제도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용적으로 그 수능이라는 대입시험과 그다음에 학교의 내신을 내용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어떤 종류의 능력을 길러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본질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점수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학생부에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등급 이상에서는 추첨을 할 것인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논의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과 그거를 적용할 선발의 제도는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가 논의의 장을 담론을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미국은 미국식 IB 또 영국은 영국식 IB를 만들어 나간 거네요, 사실상. 네. 좋습니다. 나름대로 미국은 최종 점수를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은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될 거거든요. 2023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최종 점수를 보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최종 좋습니다. 점수를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제도와 정책과 합의와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말씀은 이 재래식 무기로는 독립운동 할 수 없으니, 외국 무기를 우리가 배워서 개발해서 싸우자. 독립운동 해야겠다. 이런 독립운동가의 마인드를 어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소장님 안 모실 텐데요. 우리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가는 거는 그냥 확정이 된 거니까요. 이제 2023년쯤에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불러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방송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우리 존쌤. 예, 저는 그 마지막에 되게 인상적인데, 저희가 그 차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차에? 예.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가 M16 그 베트남전에 그걸 보고 K2 소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소총을 만드는데 M16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2. 그렇죠. 개머리판 딱 접고,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IB를 토대로 KB가 이렇게 잘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 수능 단답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애들의 고등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곧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 딸이 그런 시험으로 인재로 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조쌤은 계속 연이어서 이제 우리 소장님 바라볼 때마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어요. 우리 나쁜 근데 쌤. 제가 한마디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하니까 아니 진짜 죄송한데 그냥 나중에 자르셔도 돼요. 근데 교사분들이 말씀하세요. 교사분들이 정말 이게 뭔가 주저하시고 불신을 하시고 또 의심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진짜 정말로 권고하고 싶은 거는 안 해도 되니까요. 한국어로 나중에 연수 진행되면 연수 받아보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연수를 한 몇 번을 받아보시고 과정 중심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배워본 다음에 근데 내가 배워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일단 한번 알아보는 단계까지를 그것조차 그냥 눈을 감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냥 일단 알아보는 단계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마무리 멘트 할 시간 드릴 건데 굳이 마무리 다 했는데요. 다 해서 이제 할 거 없어.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저는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빨리 DP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DP가 제대로 정착을 해야지
그 다음에 CP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직업교육까지도 바칼로리아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루속히 좀 보고 싶다. 네. 결국은 CP가 적용되려면 결과적으로 2023년 이후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교직에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역시나 우리 나쁜 쌤은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랑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5회나 하니까 정들었습니다. 네. 네, 아주 정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목소리도 익숙해지시고 정들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께 또는 학부모님께, 한 말씀, 이 방송은 우리 교육부 장관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비에 대해서 여러 또 궁금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이비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이비가 저소득층 학교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아이비에 대한 여러 가지 Q&A 이런 거와 관련된 연재된 기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내지는 우려, 걱정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아이비의 가장 핵심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그 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이 아이비의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너무 교사들 개개인에게 의지를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2015 교육과정, 객관식을 폐지해보자, 혹은 과정중심 평가 다 좋은데, 근데 교사 개인기에 너무 의존하고, 그리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들도 너무 많고요. 이럴 때 이것이 가능하게끔, 교사들이 그거를 해낼 수 있게끔 옆에서 지원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연장 같은 거, 이렇게 연장 박스. 그러니까 교사에게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상당히 많은 거를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연장 박스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교사들이 많이 실제로 제도가 바뀌지 않아도 수행평가나 이런 것에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야, 끝까지 말을 길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모신 분들 중에 이렇게 5회 동안에 모신 분도 참 흔치 않은데,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또 우리 이혜정 박사님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셔서 참 감사드렸고요. 또 앞으로 이 아이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방송이 또 그 아이비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에 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이 나라 교육을 바꿔가 나가는데 작은 독립운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긴 시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5회째 정말 빠지지 않고 매회 열변을 이렇게 토해주신 우리 이혜정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